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감정노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카테고리,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이제 더는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춘 감정을 억지로 내보이는 것, 당연히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각종 회사의 콜센터 상담 직원, 은행 창구 직원, 민원부서 담당 직원, 매장 판매원, 병원 업무과 직원 등이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판매원, 간호사, 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남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를 기분 좋게 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계약을 하게 만드는 직장인들은 모두가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지시를 받고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없는 칭찬을 하는 건 역시 알고 보면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의사들도 엉뚱한 고집을 부리거나 얼토당토하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우기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보다 더 길 때가 많으니 할 말을 다 했죠. 제 글을 갈무리해주는 편집자들도 수시로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주고 마감이 늦어도 괜찮다고 격려해주는데 그러다 문득 짜증이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근 제 연구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고객의 값질 탓에 일반인보다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6배나 더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죠. 여성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실제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2배나 컸습니다. 그나마 남성들의 경우는 직무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전에는 콜센터 상담원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이 전화를 끊기 전에는 먼저 상담을 종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규범이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원치 않는 감정적인 표현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른해지고 기운 없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한 기운이 늘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요. 클리닉에서 만난 H 증상도 비슷했습니다. H는 대형 쇼핑센터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대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를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대개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밝은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요즘 좀 힘이 붙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못해주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몇 가지 확인하고 나서 절차대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소리부터 지르는 고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게다가 가끔씩 심각한 진상 고객을 만난 다음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을 해도 마음이 잘 안정되지 않아서인지 계속 잠을 설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매뉴얼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교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 중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웃겨도 웃을 수가 없고요. 화가 나도 슬퍼도 웃겨도 친절하게 답하는 것이 불문율을 넘어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이 끊지 않으면 전화도 먼저 끊을 수 없었던 얼마 전까지는 그 욕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전화를 먼저 끊더라도 그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 나를 찾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이럴 때면 끌어오는 분노에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는 자괴감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불린다고 법이 명시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볼 일입니다. 더구나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 직무군 대부분은 파견이나 용역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장 규모나 분위기에 따라 법을 지키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일터의 분위기와 주변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그들이 본인의 자존감을 잘 지켜가도록 시스템 자체를 잘 구축하는 것이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원칙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 그 인간들이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 못된 말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이라는 건 소위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에는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감정 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H가 전화 문의를 받았을 때 친절한 목소리를 매뉴얼에 맞게 응대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정도라고 본다면 말이죠. 이 감정 노동에는 고객을 상전처럼 대하는 것, 고객에게 상처받아도 꾹 참는 것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그럴 권리가 전혀 없으니까요. 당신의 고용주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감내하는 것까지 고용 조건으로 내건 적은 없을 것이고요. 일터에서 만나는 진상들은 그저 자신의 복잡한 인생사 속에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된 내 인생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런 인간한테 상처를 입고 안 입고는 내가 결정한다. 물론 그런다고 가시돋친 말을 듣고서 전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가 내 삶에 흉터를 남게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건 그 인간인데 우리는 종종 그 이후 자신의 마음 때문에 더 상처를 입기도 하잖아요. 저 인간 말처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이런 일을 당하나? 아까 왜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지? 난 정말 바보인가 봐. 내 능력이 없으니 그런 말을 듣고도 일을 못 그만두지. 정말 커다란 세상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그냥 두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끼어들 것 같으면 잊지 말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상처를 입고 안 입고는 내가 결정한다. 무조건 당신 편 중에서.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무조건 내 편이 있다면 마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했듯이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